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쌍용양회 사업보고서 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 사업보고서를 보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보고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회사의 공식 명칭은 쌍용양회 공업주식회사로 이렇게 풀네임이 좀 긴 편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로마자 1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보면은 이제 연결 대상 종속회사라고 해서 어떤 기업들이 이 쌍용양회라는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연결 실체로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산 규모를 보면은 이제 쌍용 레미콘이 가장 커요. 연결 대상 회사 중에. 이 회사가 자산 규모가 한 3천억 가까이 되고, 대한시멘트가 한 2천억 정도 돼서 이 두 개 회사가 좀 크고, 그 외에 이제 수백억, 수십억짜리 회사도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평가 부분이 왔어요. 신용평가는 이제 돈을 빌려가서 얼마나 잘 갚느냐를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17년부터 A- 등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19년에 와서는 파지티브, 그러니까 긍정적이다 라고 전망을 붙여서 신용도가 조금 개선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A 등급이면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량한 회사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계속 보면 이제 배당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배당을 꾸준히는 주고 있는데 2017년이거든요. 이게 2017년에는 1,000원대를 주다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300원대, 그 다음에 조금 늘어서 400원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줄어든 이유는 일단 순이익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17년에는 돈을 엄청 벌다가 지금 얼마죠? 3,000억을 벌다가 지금 뭐 1,400억, 1,300억 수준으로 순이익이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인데, 거꾸로 이제 배당은 오히려 늘린 상황입니다. 보면은 여기 10만원이 아니죠. 이게 1,000억에서 1,800억, 그 다음에 2,000억 수준으로 꾸준히 이렇게 증가해왔거든요. 그래서 배당 성향이라고 해서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으로 얼마나 줬느냐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34%밖에 안 줬는데 이게 막 100%를 넘게 줘요. 당기순이익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배당으로 지금 뽑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이제 사모펀드라고 해서 그 기업을 사고 파는 펀드들, 금융자금인데, 요 사모펀드가 지금 쌍용량의 회사를 들고 있거든요. 한행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이 사모펀드의 특징이 투자를 하면은 빨리 이제 투자금을 회수를 하는 게 목적이라서 이 배당으로 조금 회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쌍용량회가 아마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현금을 좀 많이 쌓아두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 현금을 지금 매년 이렇게 조금씩 벌어들이는 돈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을 배당으로 지급을 하면서 사모펀드가 좀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사모펀드가 100%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가 상장사기 때문에 뭐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게 그렇게 또 나쁜 것만은 아니라서 뭐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조금 과도한 배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 보면 이제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 부분에 오면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뭐 쌍용량은 다들 아시다시피 시멘트 회사잖아요. 그래서 시멘트 회사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외에 환경자원, 부동산인데 석회석, 해운, 레미콘, 골재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 부문별로 이제 좀 자세히 보면은 시멘트 사업 부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성장서 요거 글을 읽지 마시고 표를 보시면은 15년에 이제 5천만 톤, 그 다음에 16년 5,500만 톤, 17년 5,600만 톤 이렇게 쭉 성장을 하다가 18년에 5,100만, 19년에는 4,900만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쭉 감소하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쭉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체 량으로 봤을 때 내수 부분이 이제 훨씬 비중이 큰 걸 보면은 이 회사는 이제 내수 중심 회사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수출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사실 이제 내수가 좀 부진하니까 수출로 좀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증가 퍼센트 폭은 큽니다만 사실 절대량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좀 작은 편이라서 뭐 좀 전반적으로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여건이라고 해서 뭐 국내 시멘트 시장이 어떠어떠한 여건이다 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서 보실 거는 쌍용량회가 시장 점유율이 한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1위 시멘트 업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회석 사업 부문, 시멘트 다음으로 석회석 사업 부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석회석은 크게 시멘트용 석회석이 있고 제철용 석회석이라는 게 있어요.
시멘트용은 말 그대로 이제 시멘트 만드는 데 들어가는 석회석인 거고, 제철용 석회석은 이제 철강을 만들 때 철광석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석회석을 좀 씁니다. 석회석에 이제 석회가 아무래도 철보다는 녹는점이 낮아서 이 석회에 좀 불순물들이 묻어서 나오면은 순수한 철강만 남게 되기 때문에 이 석회석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이 제철용 석회석을 주로 이제 포스코 같은 곳에 파는 거죠. 이 쌍용 양해가. 그래서 제철용 석회석을 판매량이 뭐 대충 1년에 한 번 300만 톤 정도로 이제 팔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 역시 이렇게 증가하다가 17년부터 다시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철강과 그 시멘트는 아무래도 건설 경기에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건설 자재로 많이 쓰이는 이제 두 제품이다 보니 이제 경기가 같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운 사업 부문은 이제 뭐 석회석이나 아까 만든 시멘트 같은 것들을 배로 실어 나르는 그런 사업 부문인데, 그래서 뭐 시멘트 전용선도 있고 뭐 석회석 같은 걸 실어 나르는 벌크선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역시 사이클이 15년부터 17년까지 늘다가 18년부터 다시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크는 이제 오히려 늘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이제 레미콘 사업 부문이라고 해서, 레미콘은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에서 시멘트에 들어가는 자갈이나 모래 같은 거를 만드는 공업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재라고 하죠. 여기서 뭐 보면은 역시 이제 수요가 17년까지 쭉 증가하다가 18년에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 뭐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이 있고, 여기서 돈을 얼마나 버는가에 대해 숫자 쭉 나와 있는데 다 보지 마시고, 시멘트가 제일 큰 사업 부문이다. 자산 규모도 83%, 총 매출도 66%를 차지하고 손익은 100%가 넘는 걸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공통 부문에서 좀 마이너스, 조정 내역에서도 좀 마이너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0%를 차지하고, 시멘트 이외에는 매출 비중이 뭐 레미콘 부분이 좀 높은 편이고, 근데 이제 손익 비중은 좀 낮아요. 여기는 돈이 그렇게 마진율이 높은 사업은 아니고, 마진율 높은 사업은 오히려 이제 환경 자원이나 그 다음에 여기 석회석 사업 이런 것들이 마진율은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가격의 변동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파는 이제 제품들의 가격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멘트 내수가, 시멘트 수출가 이렇게 있는데, 내수가가 훨씬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아까 수출은 별로 안 하고 내수에 집중하고 있고, 내수가 좀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출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걸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슬래그 시멘트라는 거는 이제 뭐라냐, 제철 공업에서 이제 석회석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석회석을 사용해서 불순물들이 같이 묻어져 나온 석회석을 다시 이제 시멘트 만드는 데 쓰거든요. 그게 품질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슬래그 시멘트라고 하고, 이 슬래그 시멘트를 만들기 위한 원료가 슬래그 파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격은 뭐 대충 뭐 큰 차이 없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쌍용양해가 대한시멘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시멘트 회사였는데 쌍용양해가 인수를 해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슬래그 시멘트, 슬래그 파우더 이런 걸 만드는데, 뭐 그렇게 보면은 뭐 가격이 이렇게 뭐 크게 뭐 차이가 있진 않지만 아무래도 브랜드 값이 있는지 약간 좀 싼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석회석이나 그다음에 뭐 해운 관련해서 전용선, 해상수손, 톤당 얼마 운임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벌크선은 하루 운임료가 얼마구나 이런 것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요 원재료, 이 회사는 이제 원자재에 가까운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원재료가 뭐가 있냐 보면은 이제 석회석, 석고, 슬래그, 규석 이렇게 있는데, 사오는 곳이 있어요. 구매처. 석회석은 이제 뭐 이런 석회석 광산을 하는 곳에서 사오는 것 같고, 석고는 보면 이제 발전소에서 사오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발전소에서도 그 이산화황이라고 하나요? 이 황이라고 온실가스의 그런 주범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탈황 설비라는 거를 이제 발전소가 설치를 하거든요. 네, 그 탈황 설비에 또 석회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석회석의 이제 탈황을 하면서 이 황을 잡아먹은 이제 석회가 되겠죠. 그게 이제 석고가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것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시멘트 공업에서 석고를 오히려 되사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슬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철 공업에서
포스코가 쓰고 생긴 슬래그를 이제 다시 사와서 시멘트 제조에 활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주요 제품의 가격 변동이 이제 석회석이 계속 올랐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원재료인데 계속 올랐고, 석고도 이제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확 오르고, 슬래그도 올랐다가 확 오르고, 이것 규석만 조금씩 떨어지고 뭐 유지하고 이 정도의 모습이라서 비중이 보면은 석회석, 석고, 슬래그가 다 비중이 높고 규석 비중은 좀 낮은 편인데, 비중이 높은 원재료의 가격이 다 오르는 바람에 지금 쌍용량의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겠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계속 보면 이제 레미콘 사업 부문의 원재료는 뭐냐, 뭐 시멘트도 들어가지만 모래와 자갈 이런 것도 들어가죠. 그래서 비중은 뭐 비슷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제 시멘트 가격은 뭐 비슷하고 오히려 떨어진 수준이고, 그 다음에 모래 가격은 조금 오른 편이고, 자갈도 조금 오른 편, 뭐 크게 변동은 없지만 뭐 쌍용량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확 떨어져야 좋은데, 시멘트는 어차피 자기가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가 만드는 제품의 가격만 떨어뜨리고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좀 오른 수준이라서 쌍용량의 입장에서는 또 역시 이것도 조금 에러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설비에 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조업이니까 생산 설비가 있겠죠. 시멘트를 얼마나 생산하느냐를 보면은 뭐 생산 실적이 나와 있고, 가동률을 봤을 때 좀 뭐 90%에 가까운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뭐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토지, 재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제 뭐 다 필요 없고 총 자산 규모가 장부가 기준으로 이제 땅값만, 시멘트 공장의 땅값만 한 2,860억 정도가 되는구나. 근데 이것도 장부가액이지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더 높을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서 이런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회석 부문에 오면은 쌍용 양회 공업이 이제 생산 능력을 얼마나, 석회석 생산 능력을 말을 하고 있고, 가동률이 역시 한 90%로 아주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도 석회석 공장에 또 이렇게 토지를 말하고 있는데, 땅값만 한 58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운사업 부문도 보면은 운송 실적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가동률이 92%, 98%, 뭐 100%, 100%. 벌크는 원래 거의 100% 움직여야 되는데 18년에 좀 상황이 안 좋았던 것 같고, 시멘트 전용선은 거의 풀캐파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미콘 골재 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쌍용 레미콘의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가동률을 보면은 뭐 30% 정도밖에 안 돼서, 여기는 좀 레미콘 사업이 아까 보면 마진율이 좀 많이 낮다고 했잖아요. 이 가동률을 봤을 때 마진율이 왜 낮은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네요. 비용은 많이 들고 공장은 안 돌아가니까 마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레미 공장의 생산 토지 이제 보면은 여기도 한 1,400억 정도가 공장의 토지 장부가로 잡혀 있고, 뭐 좀 공정 가치로 하면은 좀 더 높겠죠. 레미콘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지 인근에 위치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대도시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뭐 경기도의 부천, 파주, 성남, 용인, 의왕, 화성 쭉 이렇게 경기도에 되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강릉이나 뭐 부산 인근인 서부산, 동부산, 창원, 광주 인근인 나주, 이렇게 대도시 인근에 많이 공장이 있어서 실제로 이 땅값이 훨씬 더 비쌀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에 관한 사항에서 뭐 내수와 수출 비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이 회사가 내수 위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넘어가 보면 이제 연구개발 조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이제 연구개발 조직을 가지고 있고, 총 한 26명, 5명 정도는 박사 이상 학위를 가지고 있고, 26명이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한 0.3% 정도로 제조업치고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 자산 총계가 얼마고, 부채 자본 총계, 그 다음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요거 6개를 보시면 되는데, 자산 규모가 3조 5천억에서 3조 4천억, 3조 3천억으로 계속 조금씩 줄고 있어요. 이 줄어든 이유를 보면은 부채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자본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게 왜겠어요? 아까 앞에서 이제 배당 이야기하면서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 이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배당금의 원천이 결국 쌓여있던 자본금이었던 거죠. 자본을 계속 줄이면서 주주한테 배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흑자를 보고는 있지만 워낙 배당 규모가 커서 자본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규모 자체도 이제 조금씩 줄고 있어요. 2,500억에서 2,400억, 2,200억 이렇게 계속 줄고 있고, 매출은 뭐 오히려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고 있어서 수익성도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계속 줄고 있고요. 어쨌든 회사가 좀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상태고, 뭐 주주가 배당으로 좀 많이 빼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속기업 투자라고 해서 이 연결 대상 회사들의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은 뭐 쌍용 레미콘 여기가 굉장히 큰 회사고, 그 다음에 대한시멘트 여기도 굉장히 큰 회사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비유동 자산이 생산 설비일 텐데, 여기 보시면 뭐 2천억 규모, 1,500억 규모로 굉장히 크고, 매출도 역시 여기가 큰 편이죠. 나머지에 비해서 여기가 대부분 큰 편이고, 순익은 뭐 약간 변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여기 한국 로지스틱스 빼고는 다 흑자를 보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로마자 7번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에 오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사모펀드인 한앤코 시멘트 홀딩스라는 회사가 최대 지분 77%를 보유하고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한앤컴퍼니가 세운 SPC예요. 특수목적 법인으로 쌍용양해를 인수하기 위해서 설립된 목적의 회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 한앤코 시멘트의 최대 주주가 한앤컴퍼니 제2의 5 사모투자 합자회사로, 또 한앤컴퍼니가 세운 또 다른 합자회사가 지분 32.8%를 가지고 한앤코 시멘트 홀딩스를 경영하고 있고, 이 회사가 다시 77%의 지분을 가지고 쌍용양해를 경영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 또 변동을 보면은, 원래는 이제 이 회사 한앤컴퍼니가 세운 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3년 뒤에 일부 지분을 뭐 엑시트를 한 것 같네요. 분할을 했는지 엑시트를 했는지 어쨌든 3분의 2 정도를 다른 데다 넘기고 3분의 1만 가지고 최대 주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의 분포를 보면은 역시 한앤코 시멘트 홀딩스가 77%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뭐 국민연금 같은 회사도 없고 깔끔하게 이 회사가 거의 과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소액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이 숫자로는 뭐 99.99%지만 지분은 한 20%도 채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로마자 8번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에서 와서 보면은, 이 회사는 극단적인 남초 회사예요. 남자가 1000명이 넘고 여자는 50명이 안 되는 그런 회사고, 1100명, 45명 해서 총 1200명이 일하고 있고, 이건 이제 여기 이제 쌍용양에 속해 있는 직원들인 거고, 그 외에 이제 소속 외 파견 근로자로 또 남자들이 1200명 정도 더 있고 여자는 111명 해서 총 1300명 정도가 더 있는, 합쳐서 뭐 한 25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쌍용양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쌍용양회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가 세운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가 세운 특수목적 회사 SPC 이름이고요. 쌍용양회 공업, 지금 이 회사죠. 쌍용양회가 여러 이제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쌍용양회 사업보고서 읽기를 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